안녕하세요. 한글넥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렉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경제의 흐름에 대한 분석과 예측 시리즈 중에서 지난해 정부가 상저 하구를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예를 들던 게 중국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다, 기대가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023년 부동산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김진태 지사의 금리 사태, 이 시점부터 아마 중국 리오프닝 얘기를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은행에게 너희들 빚자지 왜 하냐면서 금리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해오면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해왔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왔으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항상 얘기해 왔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작년보다도 전부터 저는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여러 개 5, 16국으로 뿔뿔이 분리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과 경제의 흐름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에 대한 질타를 받을 때마다 작년 초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상저하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저하구를 지탱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작년 초부터 계속 정부가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 부분을 믿었던 건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까지만 해도 이것도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DSR만 건드리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DSR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부가 끝끝내 이제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부를 질타했었죠. 왜 그러냐? 저는 이미 2022년부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를 예상한 이유는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공산당 마크인데요. 중국 정부가 무엇보다도 자신있어 하는 게 넓은 중국의 땅덩어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것입니다. 특히 땅은 중국 정부의 것이고요. 그 다음 중국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구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싼 인건비로 중국 정부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땅과 인구에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땅의 사용권을 건설사에게 팔게 되면은 말 그대로 땅 장사죠. 건설사는 돈으로 이 사용권을 사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건설사는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 건물을 제공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설사와 중국 시민들 사이가
사이에서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땅을 파는 땅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으로도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땅 장사와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돈을 이용해서 중국 교통 인프라라든가 산샤텐 같은 수리시설, 그리고 발전소라든가 항만시설 같은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 경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났을 때 중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해도 여전히 땅 장사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중국 정부는 돈과 인력을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유치되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중국이 돈과 인력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되고 나서 자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바로 이 땅 장사와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 세금과 땅 장사에서 나온 이 어마어마한 보조금,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 보조금에 의한 중국 기업들의 믿을 수 없는 성장은 이 보조금 때문에 이루어졌고, 자,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기업에서 또 세금이 나올 거고요. 기업은 이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월급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또 이제 국민들에게 자국, 이제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자국 생산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 남는 돈은 또 어마어마한 R&D 예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중국이 AI라든가 뭐 화면 인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주 기술도 굉장히 발전돼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또 R&D 예산이 또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외국 UN 지금 협회 이 부분을 제가 따로 갖다 놨는데, 외국에 대한 또 돈풀기를 하면서 중국 외교 분야에서 또 중국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2021년 추석 때부터 재건축 갭투자, 빚이 있는 시장, 이 부분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게 이 헝다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 제가 다시 자신감을 얻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헝다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부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공급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을 때예요. 공급이 무한정 계속 된다면은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던 이 사이클이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을 사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수준까지 갔을 때 결국에는 이 부동산 사이클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경제 발전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이 부동산 사이클에서 나오는 땅 장사 비용과 어마어마한 세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 터지는 순간 제가 당연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미 중국의 버블 사태는 예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던 2019년 영상부터 한번 조금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세계의 공장 중국의 빈집이 넘친다. So in urban China, there are 65 million units vacant.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쏟아붓는 중국.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는 시간 문제다.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and the real estate system is fraught with risk. It's possible that we could see some sort of localized financial crisis.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는 차이나 쇼크. 经济出现新的下行压力， 중국 지도부도 긴장하고 있는 대위기. 经济增长预期目标。 빈집 쇼크. 중국발 경제 위기의 도화선일까? 위기의 중국. 과연 이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 것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의 버블 붕괴는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초 2023년 상반기 1월 달부터 지금 제가 중국 경제를 가장 많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이 이 안유아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돼지고기가 안 팔린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돼지고기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작년 1월 그러니까 설, 춘절 그때도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가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안 좋아진 것처럼 중국도 이미 소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 해 상저하고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경제 전망을 잡고 경제 정책을 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가 뭐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반기 가면 계속 이런 얘기 나왔던 게 결국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컨트리가든 그러니까 비구이위안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작년 8월 달에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9조 2천억 참 이런 부분이 터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막히면은 중국의 보조금이 막히게 되고 중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중국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해봤자 될 수가 없었다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던 겁니다. 출비 중 중국이 차지하는 게 27%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10%포인트 감소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3%포인트 감소하고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추산해 보면은 약 고용이 1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